안녕하세요. 라이언 킨즈의 연아입니다. 지난해 2018년 3월에 다리가 하나가 무너지면서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다리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최초로 여성 엔지니어들만을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보고가 나가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다리의 메인 엔지니어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진 리노엘 플로렌스라는 여성은 이런 말을 해서 그 기사에 더욱더 기름을 부었는데요. 여성은 남성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은 더 예술적인 터치를 건설에 가미할 수 있으며 우리 여성도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는 무너지게 되었고 6명이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정말 여성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여성 파워의 상징이었던 그 다리는 한순간에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성들은 엔지니어링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어떻게 다르고 호르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남성적인 여성이 있을 수 있고 여성적인 남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남성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해도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뇌와 호르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남성은 자신이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뇌와 남성의 호르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많은 연구가 이 책 그의 뇌, 그녀의 뇌라는 월드 레리모 의사께서 이 책을 부인과 썼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4가지로 한번 어떻게 남성과 여성이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대들보라고 합니다. 그 대들보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훨씬 더 넓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토픽들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하다가도 아이가 학교에서 픽업을 하는 거라든지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친척이 어떻게 됐다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한 여성의 뇌를 스파게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뇌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뇌를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상자 안에 조그만한 상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상자를 꺼낼 때 남성의 뇌에서는 다른 것들과 부딪히지 않게 탁 꺼내서 쓰고 그리고 탁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한 번에 한 가지 태스크만 하도록 남성의 뇌는 되어 있다라고 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언어 능력, 공감 능력,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에 뛰어나고 남성들은 아주 집중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한 가지 태스크를 아주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것에 더 능한 그러한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남성은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은 이렇게 뇌의 구조와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의 시각과 청각과 촉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우리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성들의 시각은 공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먼 곳을 아주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이 아주 남성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무지개를 봐도 여성은 평균적으로 10가지의 색깔을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남성은
남성들은 딱 7가지 빨주노초 반환보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과 남성들은 청각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은 음악 소리와 같이 들린다고 합니다. 피치가 높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한 번 뇌에 들어갔다가 이것이 음악 소리가 아니구나, 뜻이 있구나 하고 2번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인들이 왜 나를 자꾸 2번 얘기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부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의 뇌가 2번 이것을 프로세스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소리와 목소리들을 한꺼번에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게는 7가지 다른 소리와 말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또 촉각에서도 많이 남녀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여성은 남성보다 어떠한 아픔이나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충격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여성은 그 충격에 대해서 몸에서 느끼는 면적도 더 크고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는 시간도 더 길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차이지요. 물론 이러한 남녀의 뇌와 호르몬의 다름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남성의 몸은 여성의 몸보다 상체의 힘이 8배나 더 강하고요. 또한 근육의 밀도도 훨씬 여성보다 높으며 그리고 남성의 몸의 헤모글로빈의 양은 여성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남성의 몸이 여성의 몸보다 빨리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는 다르게 발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섞여서 경기를 겨루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의 올림픽 경기는 훨씬 더 빨리 뛰고 훨씬 더 멀리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이나믹하게 되지요.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여성 선수들조차도 남성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과 절대 겨루지 않는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트랜스젠더가 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들과 스포츠에서 겨루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모든 경기 종목을 석권하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신체적인 힘이 더 약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주관을 받아서 10대 초반부터 폐경이 되는 4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계속 그 생리 주기의 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얘기가 여성들이 좀 신경질적이고 좀 우울해 보이면 야, 너 그날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이러한 생리 주기 때문에 여성들이 감정적이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여성들의 호르몬 때문에 여성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능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성도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남녀는 잘하는 것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다른데 그 조합점은 없을까요? 항상 나눠져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화를 대학에서 전공했습니다. 만화가가 되고 싶었고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다분히 시각적이고 그리고 거칠에 치중을 했었죠.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저는 감정의 격차가 아주 심하고 또한 고집도 세고 논리와 이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내 감정이 세상의 진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핑크내였던 것이죠. 하지만 온갖 종합 격투기를 즐기고 스포츠를 즐기고 또한 주짓수 블랙벨트가 있는 남편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저게 스포츠를 하게 되고 또한 블루벨트 주짓수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의 힘의 차이가 얼마나
얼마나 다른지 스파링을 통해서 정말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키산을 등반하면서 3일 동안 52km를 걸으면서 3,600m 해발에서 완전히 기운이 기력이 소진해가지고 난 더 이상 못 걸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남편이 제 가방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런 남편도 힘들면서 그렇게 나를 도와줬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되었죠. 4명의 남자아이들을 기르면서 내가 아무리 감정 폭발을 하고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려도 그런 감정 호소는 남자아이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뚜껑이 막 머리가 팍 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좀 자제하면서 논리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엄마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논리와 이성에 무장한 사람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토토로를 보면 환장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한 드라마나 그림 전시회를 보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저의 전형적인 핑크 브레인이 학습을 통해서 조금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남성들은 변할 수 없느냐? 남성들도 저희 아들들을 보면 제가 변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은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희 남편은 한번 레슬링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 권유를 받은 아들은 처음에 저에게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그렇게 정말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 열심히 한 결과 아들은 여성들도 아주 재밌고 유쾌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또 주짓수 블루벨트도 따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훈련 속에서 아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에 맞서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또한 저랑 쇼핑을 가서도 쇼핑은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핑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아들이 저와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토론을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도 게임을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아주 자기의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전형적인 남자의 블루뇌를 가진 제 아들도 학습을 통해서 핑크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우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남녀평등이 잘 되어 있다라고 모범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스웨덴도 미국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서비스직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이나 피숍, 부동산이나 보험회사 등등에서 일하는 그러한 실내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육체노동이 더 심하게 요구되고 실외에서 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시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러한 서비스직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교사와 같은 일들을 더 선호하고 남성들이 소방관이나 경찰들의 직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 쌍둥이 빌딩에 화재를 진압하다가 순직한 소방관들이 343명입니다. 그리고 그 343명은 모두 다 남성입니다. 또한 직업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경우에 남녀 대비를 보면 92%가 바로 남성입니다. 그만큼 남성들은 더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일을 종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70년 동안 페미니즘을 한 미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마이애미의 그 다리를 기억을 하십니까? 그 다리가 무너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리를 지은 건설 회사 MCM은 남자 5명이 협동이사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또한 그 다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남성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문제시되었던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물론 MCM의 엔지니어였던 것은 맞지만 그 여성은 그 다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건설했던 MCM 회사는 소송 중에 있었고 그 소송을 대응하느라
부실공사를 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가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 그 다리의 사고에 의해서 6명이 사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페미니스트 엔지니어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오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페미니스트들은 거품을 물고 화를 냈고 일반 여성들도 봐라, 정말 남성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뭘 해도 탓을 하는 거야 라고 이맛살을 찌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여성들이 특정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바로 증거다.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억압을 받고 있다는 이게 바로 완벽한 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진정을 하고 조용하게 앉아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건너는 다리, 도로,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빌딩, 아니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집 자체에 그것은 바로 누가 지은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쓰는 이 모든 기반 시설들은 바로 99.9999%가 다 남자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자들을 혐오하고 남자들이 한남충이고 남자들은 다 잠재적 가해자야 라고 말하는 페미나치들에도 남성들의 땀과 수고에 의해서 편안하게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냥 했어, 돈 받고 했잖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위험한 일이고 여자들이 기피하는 일이며 또한 남성들의 뇌가 엔지니어링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으며 또한 많은 육체 노동을 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남성들이 전담해 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든지 싫든지 아무리 거기에다가 예쁜 색깔을 칠하고 진실을 덮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허니트랩 미인계의 비밀작전이 아닌 이상 선발대로 적진에 육체적으로 훨씬 더 열등하고 혹시나 강간을 당해서 전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여성 특공대를 선발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만약에 불타는 비행기나 빌딩에 갇혀서 다리가 어떤 곳에 껴서 움직이지 못하고 질식사 직전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순간에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남성 구조자가 와서 이 물건을 번쩍 들고 나를 울러매고 뛸 수 있기를 아마 바랄 것입니다. 남녀가 다름은 성차별이 아니라 인체 과학입니다. 60년대의 노브라 운동과 나체 행진을 하던 극단적인 미국의 페미니즘은 결국 70년 후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페미니즘 70년 이후 결과는 페미니즘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같은 대할리우드 여배우 메릴 스트랩 씨조차도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거부 반응을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뇌 구조와 그리고 호르몬은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의 뇌가 다름의 장점을 배우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모색합시다. 제리 맥과이어라는 그러한 영화의 한 영화 대사처럼 남자와 여자는 You complete me. 너는 나를 완전하게 해.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Women with Strength and Honor, 라이언 퀸즈의 연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